네, 대원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현입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최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는 이재명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고, 이재명을 추격하는 이낙연은 승부수를 던진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당내 대선 주자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단일화라는 단어는 일종의 금기어였습니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에게 사실상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에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기제, 어떤 정치공학이었습니다. 앞서 대선 도전을 선언했던 이광재 의원은 친문 주자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결국 이광재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단일화 논의는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2위인 이낙연 후보 측이 정세균 후보와의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당내 경선의 최종 승자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는 곧 민주당 경선이 친문 적자냐 아니면 반문 주자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단일화 얘기를 꺼내든 측은 이재명 후보 진영입니다. 이낙연 캠프에 속한 양기대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자, 전북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이 힘을 모아 같이 경선에 임하는 순간, 그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이낙연, 정세균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발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이낙연과의 단일화 생각은 전혀 없다. 완벽하게 선을 긋겠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세균 의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분이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했다. 양기대 의원을 말하는 거죠. 아주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주제 넘은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아주 단호한, 아주 매우 강한 부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친 부정은 때론 긍정을 의미한다는 말이 있지요. 애초 민주당 친문재인 진영에서는 누가 되든 전직 국무총리를 지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단일화를 해야지만 이 반문 주자 이재명을 꺾고, 그리고 친문 주자가 차기 대선에 출마해서 문재인 2기 정부를 끌어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적지 않게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낙연과 정세균 단일화,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의 독주를 깰 반 이재명 진영의 반전 카드로 계속해서 사실은 회자돼 왔던 것입니다. 지난 7월 3일 날 정세균,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이 여의도에서 오찬을 했는데요. 이때 민주정부 4기의 탄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이런 공동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재명에 반대하는 친문 그룹, 이 그룹 사이 안에서 꽤 큰 기대가 생겨났던 거죠. 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세균 후보 좀처럼 지지율 상승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캠프 내부에서조차 시기 문제일 뿐 단일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세균,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의 단일화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정세균의 강력한 부정, 그 말 맞다나 정말 물 건너 간 걸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가 발표되는 9월 12일을 전후해서 그때까지 지지율 상승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낙연으로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자, 그때까지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단일화에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는 순간 정세균 포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지지율을 그때까지는 적어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단일화를 부정하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방편으로 정세균 후보는 후보 간의 1대1 토론을 제안하는 등 막판 지지율 상승을 꾀한 여러 가지 보관들을 지금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현재 흐름으로 볼 때 정세균이 이낙연의 지지율을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차츰 현재의 지지율이 고착화될 것이고, 결국 이낙연과 정세균의 단일화는 경선 막판 최대 변수로 부상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하는 이재명은 추미애, 박용진 등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 한 명, 김두관이 남는데, 김두관은 자칭 친문의 적통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정세균 연대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 이낙연, 정세균의 단일화가 성공한다면, 그러면 민주당 경선은 결국 경선 투표까지 가게 될 겁니다. 50% 이상 과반 득표를 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되는 이 결선 투표 방식. 여기서 1위의 이재명이 간발의 차이로 패배할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이재명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 경선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최대의 변수는 이낙연과 정세균의 단일화. 자, 그래서 차츰 더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쫓기는 이재명, 그리고 막판 역전을 노리는 이낙연의 경선 레이스,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재명이 되는 게 범야권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낙연이 더 상대하기 쉬울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이제 시선은 점차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국민의힘당 대선 주자 선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